사주나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신약사주, 신강사주 할 때 신약이 도대체 뭐고 신강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했던 경험들, 주변에서 신약사주를 직접 보고 맞춰봤을 때의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연습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모습, 얼굴형, 신체, 체형, 말투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일간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백발백중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약한 사주일 거야.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신강한 사주일 거야 하고 딱 사주를 열어보면 그렇게 맞아가고 있고요. 저 사람은 경금일주겠구나. 저 사람은 신금일주겠네. 저 사람은 개수일주 여자일 거야. 이렇게 그 일간에 맞추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심리학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일간에 맞추는 것도 그 또한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수천 명의 그 사주를 보면서 일간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또 하나의 작품집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글자 8글자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고요. 영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학문으로 저도 생각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 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강과 신약이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신강사주 신약사주 할 때 신약사주라는 것은요. 사주의 주체, 그러니까 뭐죠? 자기 일간이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을 때 여기에 일간, 일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일간을 의미하는데 이 사주의 주체인 일간이 기운이 약한 경우가 바로 신약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어떤 상태일 때 약한 상태가 될까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약한 상태의 사주 예시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을목의 기운을 타고난 친구입니다. 을목의 기운을 도와주는 기운은 뭐가 있을까요? 자, 나를 도와주는 기운. 수생목, 그죠? 수생목 하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이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성의 기운이 있어야 나의 생활을 안정되게 해주시고 일종의 나의 부모님 같은 역할, 나를 계속해서 서포트해주는 역할, 이 친구는 여기에 하나가 있네요. 이 하나 가지고는 아무래도 다른 세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운이 많다면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죠? 목생화, 내가 힘을 빌려줘야죠. 또 금극목, 관성의 힘이 이렇게 있죠. 또 여기서 목극토, 내가 극해야 되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제다신약의 사주가 될 거예요. 신약은 신약인데 제가 많으면서 신약되는 사주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볼게요. 자, 사주 지우고 갑시다. 사주 원국에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좀 더 많아야 여기처럼 또 하나 나를 도와주거나 나의 힘을 플러스 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 뭐가 있을까요? 을목, 간목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경겁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또 지지에서는 인목, 그죠? 인목, 묘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인목, 묘목 같은 목의 성질들이 강하면 나를 도와주고 또 수생목으로 나를 도와주고 플러스 해주는 힘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때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 우세하죠. 얘네들이 나의 힘을 빼가는 애들이 우세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신약사주예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예요. 간목일주가 지지에 자수, 해수, 자수 이렇게 계속 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생목으로 나를 계속 도와주는 인성운이 강한 이런 경우는 완전히 또 하나 요 지지까지 자수거나 해수라면 완전히 극강한
극태강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강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옆에까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개수일주의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수의 일주의 여자는 내가 신강해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될까요? 금의 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밑에가 모두 지지가 금이에요. 금. 예를 들어서 신금, 경금, 여기에도 천간에도 신금, 경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밑에도 신금, 유금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생해준다면 또 극강한 사주가 되겠죠. 근데 이게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에 비례해서 약해진다면 얘를 쳐주는 누구예요? 토국수 같은 아이들 있죠? 옆에도 기토가 있고 밑에는 옆에는 또 왼쪽엔 무토가 있고 예를 들면 또 밑에 지지에 진술충리가 쫙 깔려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계속 극해주는 존재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바로 신약사주예요. 자, 간단히 이해는 하셨죠? 신약사주의 그 퍼센트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보냐면 월지 상태를 봐요. 월지가 나를 생해주는 존재냐, 나를 극해주는 존재냐, 내가 극해줘야 되는 존재냐, 이런 거에 따라 힘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그 퍼센트는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고 여기서는 그 느낌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넘어가 볼게요. 또 신약사주에 식신상관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같은 신약사주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인성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성과 자기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인성도 없고 자기의 비경겁제도 없어요. 딱 봐도 그냥 신약사주예요. 그죠? 딱 봐도. 그런데 그 와중에 식신상관이 유난히 강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식신상관이 이렇게 포진을 완전히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의 설기가 너무 강해요. 토생금을 해줘야 될 게, 내 에너지를 빼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봉사로 평생을 바치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신상관, 나를 설기해주는 그 존재로 태거한 경우 상관이 뭘 극하게 되나요? 관성을 극하게 돼요. 식신상관의 작용이에요. 자, 식신상관은 관성을 극하는 아이예요. 상관경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관성을 극하니까 관성이 자신에게 뭐예요? 직업이죠. 이 직업을 극을 당하는 거예요. 이분은 초년운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굉장히 열심히 고3 담임까지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또 지우고 갈게요. 자, 다시 깨끗해졌다. 그죠? 이럴 때 이분은 인성운이 이렇게 고시기에 발달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기운도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 공부운이 굉장히 잘 따라줬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49세 대운에 오면서 관성도 강해져서 나중에는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개인정보가 너무 드러날까 싶은데 이럴 때 아무튼 식신과 상관으로 여기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의 기운을 빼어갈 때 관성이 극을 당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남편마저도 제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잃을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과부가? 그러니까 남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주의 유형인데 이분은 남자라서 직업만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간 자체가 지나치게 약할 경우의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이분 성격 어떨 것 같아요? 또 화보다는 금이나 수의 금생수, 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내공은 있지만 내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말을 좀채로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쁘장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운은 약하지만 아주 음전하시고 얌전하시면서 조용조용 자기 할 말 다 하면서도 자기 일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일간 자체가 지나치게 약할 때는 정신력이 왕성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니 이분은 정신력은 강한데 이 금이 이렇게 잘 포진됐으니까 정신력이 강해요. 숙살지기로서 어떤 비평력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약해져요. 자기 신체가 유난히 에너지를 많이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지지에 충을 받거나, 여기는 묘유충이 좀 멀리 있어서 참 다행이죠. 묘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아마도 정신적인 굉장히 분열 현상까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삼형살까지 받는 경우는 약간 정신질환 이상자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름대로 대운이 이렇게 화의 기운, 목의 기운 이렇게 가면서 토와 연결이 중간중간 되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 새롭게 직장을 얻고, 쓰러질 듯 하면서 그 종교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분의 역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유일주로서는 그렇게 종교에서도 자기를 확 드러내지는 못한, 근데 조용히 내공만 닦아가는 그런 분의 사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또 어떨까 한번 볼게요. 신약사주예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분은 여자인데 경찰이에요. 와, 갑진일주네요. 갑진일주 상당히 예사롭지 않게 세겠죠. 자, 목국토의 기운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의 기운, 간목의 기운, 내가 우두머리 격이라고 했잖아요. 간목의 기운, 우두머리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비견의 역할을 받쳐줘요. 여기서 나를 또 생존해주는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어디에만 있어요? 지지에만, 여기 지장간에만 숨어 있어요. 지장간에 숨어 있는 인성이 언제 튀어나올 수 있느냐? 진술충 맞기 때문에 이분의 인성은 속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드러났다가, 속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 인성이 여기서 이제 밖에 나와 있다면 그걸 입고되는 상태라고 하는데, 입고되진 않고 이게 가끔씩 튀어나와 줍니다. 그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 계고 입고 문제는 또 다음 강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짧은 강의가 될 수 없어요. 몇 시간 강의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럼 어떨까요? 이분은 역시 신약사주이죠. 나를 극해주는 관성이 이렇게 강해요. 이 관성의 역할 때문에 다행히 그 시기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서, 요 시기에 공부를 해서 관을 생해 주었고,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인생, 목생화, 식신생재가 이루어지는 요때도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만족을 갖고 있는데, 단 하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겉과 속이 좀 달라요. 이분은 자기는 간목이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신약하기 때문에 금극목으로 계속 쳐주기 때문에 그 간목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정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 경찰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본 결과 자기 자신은 항상 너무나 목타고 목마르고 가슴 아프고 애가 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적인 관성적인 이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놓지 못해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계속 쳐주는 이 정신적인 불안정이 계속 와서 다행히도 단월도 이런 데를 다녀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정신 수양을 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한 더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58세가 곧 이제 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대 대운에 왔으니까 어찌됐든 58세, 수생목인 52세, 수생목인 53세 요럴 때
요럴 때 금금 같이 오긴 하지만, 관성이 같이 오긴 하지만, 요땐 성공의 운으로 끌어간다면, 지난번에 힘들 때 경찰이 되었듯이 경찰의 운으로 끌어간다면, 경찰의 승진운으로 끌어간다면, 이런 인성운이 잘 받쳐주는 요 시점에 좋은 작용을 해서 이제는 자기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제일 힘든 시기에 저를 만났는데 바로 요 시기였어요. 뭐 식신상관으로 목생화, 자식 걱정 요 시기 계속 있었을 거고요. 금극목으로 자기를 계속 쳐줬을 거고요.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 시기에 많이 힘들 때 저를 만나서 의논을 많이 하면서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경찰관의 모습, 뭐 아니면 그 당당함의 모습, 그 속에 숨어있는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뭔가 정신적인 계속 불안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럼 신약하신 분들 너무 암울해질까요? 안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신강한 사주보다는 더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만 노력이 필요해야만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힘이 있게 됩니다. 성공보다는 또 나 이쯤 하면 됐어. 안 본지 쪽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도 경찰에서 무궁화인가 나뭇잎처럼 생긴 거 3개까지 달더니 무궁화 하나를 달더라고요. 나름 성공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겠다. 더 이상은 성공하고 싶지 않다. 아마 이분이 신강한 사주였다면 아마 간목일주에 그랬으니 얼마나 더 쭉쭉 뻗어나가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사주의 그 근성이 드러나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우리 모두 신강했으면 좋겠네요. 그 방법은 마음 공부로 나를 내공을 쌓아주는 거, 그것밖에 없겠어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사주인데 약간 신약할 때 완전 극대화해주는 효과를 찾았어요. 이분은 정년퇴직을 하시고 어느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기업체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거기서 상무이사님 전무까지 아주 말단부터 시작해서 전무까지 올라가신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신강한가 보자고요. 을목일주예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을목일주는 할 수 없더라고요. 신약한 면이 조금 드러나요. 그리고 부드러운 면이 있고요. 또 그런데 겉으로는 엄청나게 강한 척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식신, 편재, 재성, 식신, 정관 이렇게 글자 수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5개나 벌써 포진돼 있잖아요. 나의 힘을 빼거나 내가 극혀줘야 되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정인과 얘만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 맞죠? 근데 이게 완전 신약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충미충으로 깨져서 얘가 힘을 또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그 조화로움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충의 작용이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 근데 재성이 막판에 이렇게 깨져서 퇴직하고 나서 이 관성을 잘 살렸을 때 보세요. 정관 좋다고 그랬죠. 4대 길신, 정인 좋다고 그랬죠. 식신 좋다고 그랬죠. 4대 길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완전 좋았죠.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은 겁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 속에서 살았거든요. 이분이. 가난함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직에서 승승장구해 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려가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63세 대운에 재성이 왔어요. 잘 왔는데 주식을 하면서 충미충으로 깨지는 그 시점에 주식으로 많이 손실을 보고 다르게 또 자기를 극복해가면서 지금 69세 대운에 해 축술형살, 축술미삼형살이 오잖아요. 이렇게 요때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죠? 요때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재물과 관련된 투자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요 시기 마지막에 다시 퇴직해서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중요한 회사에 이사로 가게 되는. 근데 신약사주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는 신약사주가 정신력이 조금 약하고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만 주변에서 도와주더라. 그리고 안분지족만 꿈꾸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약간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약하다는 걸 깨닫고 사주 원국상으로 그래요. 신약하다는 걸 깨닫고 나는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성을 쓰면서 노력을 해왔던 거죠. 요게 정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문서도 잡아서 아파트 투자, 건물 투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 나가면서 같이 활성화 되었어요. 그렇게 신약할 때가 좋은 효과도 있을 때가 있더라. 아주 신약하지 않으면, 극신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적인 에너지, 그걸 노력으로 채워나가더라. 이런 걸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사주의 느낌을 아시겠어요? 자, 하루아침에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신강사주랑 비교해 가면서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런 글을 써봤어요. 인연이 아닌 것에 매달리는 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고 인연을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윤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에 매달려서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정말 줄이 와 있어요. 인연이 와 있는데도 그 동아줄을 두려워서 잡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나를 밝히면 분명히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인은, 우리 선생님 말씀에도 귀인을 만날 때는 내가 귀인이 되었을 때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자, 귀인이 앞에 와 있을 때 그 귀인의 손을 잡고 한 발짝 성큼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을 또는 좀 더 좋은 세상에서,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